조선왕조실록 초급 4편. 조선의 제16대 광해군 때의 중립 정책을 지향하고 방금 친명 정책을 썼다. 남국 속에서도 군제를 정비해 총융청, 수호청 등을 신설했으며 북병 방위와 연해 방위를 위하여 여러 곳에 진을 신설했다. 동사보편 등의 서적도 간행되었고 송시열, 손중길 등의 대학자, 대정치가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그는 누구인가? 인조. 출생 1595년, 사망 1649년, 55세. 재위기간 1623년에서 1649년 27년간. 선조의 손자이자 아버지는 정원군, 어머니는 인현왕후다. 1623년 김육, 김남, 김자점, 이기, 이괄 등 서인의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1624년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자 일시 공주로 피난하였다가 도원수 장만이 이를 격파한 뒤 환도하였다. 광해군 때의 중립 정책을 지향하고 반금 친명 정책을 썼으므로 1627년 후금의 침입을 받게 되자 형제의 의를 맺었는데 이것을 정묘호란이라고 한다. 정묘호란 이후에도 조정이 은연중 친명적 태도를 취하게 되자 1636년 국호를 청으로 고친 태종이 이를 이유로 10만 대군으로 진입하자 남한 산성에서 항전하다가 패하여 청군에 항복, 군신의 의를 맺고 소현세자와 복림 대군이 볼모로 잡혀가는 치욕을 당하는데 이를 병자호란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여러 차례의 내란 외침으로 국가의 기강과 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는데도 집권당인 서인은 공서, 청서로 분열되어 싸웠고 김자점이 적신으로 집권하여 횡포를 일삼았다. 이원익이 주장한 대동법을 실시했으며 여진족과 관계를 고려하여 국경지대인 중광, 해령, 경흥 등지에 개시하여 그들과의 민간 무역을 공인하였다. 1628년 벨테브레이 등의 표착으로 소양 사정을 알게 되었고 또 정동원과 소현세자를 통하여 서양의 문물에 접하게 되었다. 1634년 양정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제도를 시정하였으며 연등 구등법을 법으로 정하여 세제를 합리화하였다. 1645년 볼모 생활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죽자 조정은 세자 책봉 문제로 시끄러웠으며 복림 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뒤 소현세자 빈 강씨가 사사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난국 속에서도 군제를 정비하여 총융청, 수호청 등을 신설하였으며 북병 방위와 연해 방위를 위하여 여러 곳에 진을 설치하였다. 한편 황극 경세서, 동사보편, 서염, 비람 등의 서적도 간행되었고 송시열, 송중길, 김육, 김집 등의 대학자, 대정치가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능은 교하의 장릉이다. 파주 장릉. 조선 17대 왕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서 8년간 볼모 생활 중 그 설욕의 뜻을 두어 즉이후 은밀히 북벽 계획을 수립, 군제 개편, 군사 훈련의 강화에 등에 힘썼다.
그러나 북벌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청나라의 강요로 러시아 정벌에 출정하였다. 대동법을 실시했고 상평 통보를 화폐로 유통시키는 등 경제 시책에 업적을 남겼다. 그가 누구인가? 효종. 출생 1619년, 사망 1659년, 41세. 재위기간 1649년에서 1659년, 11년간. 인조의 둘째 아들이다. 1626년 인조 4년 복림대군에 봉해지고 1636년 병자 호란으로 이듬해 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8년간 있었다. 소현세자와 함께. 인조의 미움을 받은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와 1645년 갑자기 변사하자 세자에 책봉되어 1649년 인조가 죽자 왕위에 올랐다. 당시 소현세자의 맏아들 석철이 종손으로 원손이었지만 인조에 의해 폐위되고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이를 두고 비난하는 여론이 높았다. 후일 예송의 결례를 달리하는 서인과 남인 간의 정쟁을 일으키게 된다. 1649년 왕이 즉위하자 인조 말년부터 세력을 떨치던 공서파의 낙당 김자점을 파직시키고 청서파를 등용했으며 오랫동안의 볼몰 생활 중 청나라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 설욕의 뜻을 두었다. 효종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신하들과 함께 은밀히 북벌 계획을 수립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군비를 확충하였다. 하지만 북벌 정책을 반대하는 신하들의 목소리도 높았으며 무관을 하대하는 풍조는 여전했다. 당시 효종의 북벌 정책을 지지한 박서, 원두표 등을 차례로 병소 판서에 임명하고 무장 이완을 훈련대장으로 임명하여 군사력 증강에 노력하였다. 이때 유배 중이던 김자점이 청나라의 북벌 정책을 밀고 하여 기밀이 누설되어 고초를 겪었으나 이를 잘 무마하고 계속 북벌을 위한 군비의 확충을 기하여 군제의 개편, 무관을 우대하는 등용 정책을 펼쳤고 군사훈련의 강화에 힘썼다. 1654년에는 한강변에서 1만 3천 명의 병사가 펼치는 대대적인 관병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제주에 표류해온 네덜란드인 하멜과 그의 일행들에게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게 하여 그 무기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국세가 더욱 일어나 북벌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1654년 러시아 청나라의 충돌 사건이 일어나자 청나라의 강요로 러시아 정벌에 출정하였다. 효종이 즉위한 지 8년째 그의 북벌 정책은 사대부의 반대로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특히 송시열이 주도하여 군비 확장으로 인한 백성의 생활고를 거론하며 비난하였다. 효종은 사대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었다. 이에 송시열, 송중길 등을 중용하여 사대부의 지지 기반의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위조판서로 실권을 장악한 송시열과 병조판서 송중길이 추진하는 북벌 정책은 명분만 있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사대부의 지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1659년 5월 4일 효종이 갑자기 급사하자 그가 추진하던 북벌 정책도 소멸되었다. 효종 당대 북벌 정책으로 민생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공납제도의 폐단이 극에 달해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졌다. 우의정 김육의 주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한 점이 높게 평가되며 이로써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 정파의 갈등이 발생해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은 한당과 산당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당시 대동법을 반대했던 산당은 김집, 송시열,
송중길 등이 주도했다. 하지만 대동법은 조선 후기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제도로 정착하였다. 세조 때의 전제상정 소준수 조획을 간행하게 하고 이에 따라 수세의 환사표를 단일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상평 통보를 주좌하여 화폐로 유통시키는 등 경제 시책에 역점을 두었다. 새 역법을 채택하고 1655년 농가 집성, 이듬해 내훈, 경민편, 1657년 선조 수정실록 등이 간행되었다. 조선 18대 왕 효정의 아들, 효정의 상례시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에서 서인의 기년설 1년설을 채택하고 어머니 인선 왕후가 죽자 2차 복상 문제에서 남인의 기년제를 채택, 제2중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계속되어 국력이 쇠퇴하였다. 그는 누구인가? 18대 왕 현종. 출생 1641년, 사망 1674년, 34세. 재위기간 1659년부터 1674년 16년간. 본명 이원. 병자호란 후 아버지 복림대군의 볼모로 가있던 선양에서 출생하였다. 1644년 귀국하여 1649년 왕세손에 책봉되고 그의 효정이 즉위하자 왕세자가 되었다. 1659년 즉위 뒤 효정의 상례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가 일어나자 남인이 주장하는 3년설을 물리치고 서인의 기년설 1년설을 채택함으로써 서인이 집권하게 하였다. 그러나 남인인 허적을 영의정에 유임시킴으로써 남인 제기의 바탕이 마련되던 중 1674년 어머니 인성 왕후가 죽자 다시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가 일어나 이번에는 남인의 기년제를 채택하여 대공설 9개월설을 주장한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에 서인은 온갖 방법으로 제기를 꾀함으로써 그의 제의 중에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계속되어 국력이 쇠퇴했으며 게다가 질병과 기근이 계속되었다. 한경도 산악지방에 장진 별장을 두어 개척을 시도, 1660년 두만강 일대에 칠몰하는 여진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북변의 여러 관청을 승격시켰으며 1662년 호남의 상군에도 대동법을 실시, 다음에 경기도에 양전을 실시하였다. 1668년 김자명에게 명하여 동철 활자 10여만 자를 주조시켰고 다음에 송시열의 건의로 동성 통혼을 금하고 병비에 유의하여 어영병제에 의한 훈련 별대를 창설하였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의 동구능이다. 조선 제19대 대동법을 전국에 실시하여 실효를 거두었으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계속된 토지 사업을 추진해 완결을 보았다. 주전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상평 통보를 주조,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 등에 통용하도록 했다. 영토 회복 운동을 전개했고 금이영을 추가로 설치하여 오영체제를 완결했다. 그는 누구인가? 제19대 왕 숙종. 출생 1661년, 사망 1720년, 60세. 재위기간 1674년에서
1720년 47년간 본명 이순, 현종의 아들이다. 1667년 현종 8년에 왕세자에 책봉되고 1674년 14살 때 조선 왕조 19대 임금에 즉위하였다. 인경 왕후 김씨 사이에서 두 딸을 두었고 장이 희빈 장씨에게 두 아들을 두었다. 또한 희빈 최씨에게서는 3명의 아들을 두었고 명빈 박씨에게는 1명의 아들을 두었다. 즉위한 이듬해 북방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개성 천마산에 폐허로 남아있는 고려시대 산성인 대흥 산성을 다시 축성하여 완성하였고 용강의 황로 산성에서 산성을 재축조하였다. 인조 때 일어났던 병자호란과 같은 호란을 막기 위해 국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강화도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49곳에 돈대를 쌓고 또한 청나라를 의식한 일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산성도 수축도 결행하였는데 국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숙종의 치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군제를 개편하여 금유령을 창설하여 오군영 체제를 갖추었지만 이는 외척과 서인 세력의 집권 안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고 실질적인 조선 군사력 강화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숙종이 집권한 당시 조선의 조정은 예론에 치우쳐 논쟁이 분분하였고 당쟁이 심하여 서인과 남인의 파쟁이 극심하였다. 1680년 영모 사건이 일어나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의 집권 견신황국하였으며 이때 기호학파 이이와 송원의 문묘 종사를 두고 서인 남인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견신환국으로 남인 세력의 치명상을 입고 실각하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파하여 당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의 영향력으로 정계는 경직되었고 주의 사상을 맹신하지 않는 사상은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숙종은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대립으로 국렬이 분열되고 나라를 병들게 한다고 개탄하였지만 당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숙종은 첫 번째 왕비인 인경 왕후가 사망하고 둘째 왕비인 인현 왕후를 맞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다. 궁녀 출신인 수건 장씨 장희빈을 총애하여 1688년 소의로 승격시켰으며 이듬해 장씨에게서 왕자 이윤을 낳았다. 왕자가 출생한 지 3개월째 명호를 정하고자 하였는데 왕자의 명호를 정하게 되면 세자로 책봉되는 길이기에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들이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자 송시열, 김수왕 등의 서인의 실세에게 유배형을 내렸고 결국 송시열은 이 일로 사사되었다. 숙종의 의지대로 왕자의 명호를 정하였고 숙종 사후 경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또한 왕비 인현 왕후를 투기죄로 폐위하자 이를 반대하는 박태보, 오두인 등을 공문하여 유배형에 처하거나 처형하였고 희빈으로 승격된 장씨를 1690년에 왕비로 책봉하였다. 이 일로 서인에게 염증을 느낀 숙종이 다시 서인 세력을 대거 실각시키고 남인들이 다시 기용하는 기사 황국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유교의 성인을 모시는 문묘에 종사하는 서인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던 이이와 송원의 위패가 거두어져 출향되었다. 그러나 인현 왕후 폐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비 복위 운동을 꾀하는 서인들의
결집하자 우의정, 미남 등이 타도하려고 시도하다 서인들의 역공으로 숙빈 최씨를 독살한다는 모함에 걸려 남인들이 대거 실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숙종은 장희빈보다 무술이 출신의 궁녀 최씨를 총애하고 있었다. 1694년 숙종은 남인을 추방하고 다시 서인을 등용시키고 갑술 황국 패비 민씨를 복위시켰다. 이어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1701년에 장씨가 민씨를 무고했다는 죄로 사사하였다. 왕의 재위 기간은 조선 왕조에서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으나 대외적인 전쟁이 없어 사회가 점차 안정기로 접어든 때였다. 선조 때 제기된 대동법을 평안도 한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하여 실효를 거두었으며 임진왜란, 병자 호란 이후 계속된 토지 사업을 추진하여 완결을 보았다. 말년에는 인조 때 소현세자빈 강씨 억울한 죽음을 측은하게 여겨 강비를 신원하여 명예를 회복시켰다. 주전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상평 통보를 주조하였으며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 등에서 통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폐안지로 버려둔 압록강 주변의 무창 자성의 이진을 개척하여 영토 회복운동을 전개하였고 1712년 한경감사 이선부로 하여금 백두산 정상에 정계비를 세우게 하여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국왕 호위와 수도 방위를 담당하는 금유영을 추가로 설치하여 오영 체제를 개편하였다. 또 제2기간에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 기략, 대명집례 등이 간행되었고 법전인 대전 송록,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 동국여지 승남 등이 편찬되었다. 등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운흥의 명릉이다. 조선의 2대 왕 숙종과 장희변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제2기간 동안은 노론 소론 당쟁의 절정기였다. 자식이 없고 병약하여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세제 영조로 책봉하였고 노론의 압박으로 세자에게 대리 청정을 맡기고 물러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이후 소론의 지지로 다시 칭정했으며 김창집 등 노론 4대 신 등 노론 세력을 숙청한 신임 사화가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20대 왕 경종. 출생 1688년, 사망 1724년, 37세. 제2기간 1720년부터 1724년 5년간. 이름은 이윤, 숙종의 아들. 어머니는 희빈 장씨 장희빈. 1690년 숙종 16년 패비 장희빈의 소생이란 이유와 정치적으로 남인계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송시열 등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서인 세력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숙종에 의해 세자에 책봉되었다. 이 때문에 경종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였던 송시열은 사사되었고 서인은 한때 실각하였다. 어머니 희빈장 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어린 시절에는 총명함이 뛰어난 세자로 칭송을 받았고 숙종의 극진한 배려 속에 성장하였다. 하지만 숙빈 최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복 동생인 연인군 뒤의 영조 출생하였고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경종 또한 숙종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노론과 소련으로 분파되면서 숙빈 최씨는 노론의 지지를 받았고 세자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희빈 장씨가 배출되어 사사되면서 경종은 점차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모했고
숙종으로부터도 견제와 미움을 받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전해진다. 1717년 숙종의 주도하에 대리청정하였으나 그의 숙종이 몰래 노련의 이익명을 불러 세자가 무다다병함을 이유로 세자를 교체하여 연인군으로 정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 때문에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대립은 극에 달하였다. 숙종은 세자를 연인군으로 교체하고 싶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불가능하자 대리청정을 통해 세자의 실정을 트집잡아 세자를 연인군으로 교체할 속심이었다. 하지만 대리청정을 맡은 경종은 매우 신중한 처세로 숙종과 노론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숙종 사망까지 버텼으며 결국 조선 20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하지만 왕권은 미약하였고 노론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었다. 등극 얼마 지나지 않아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1721년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후일 영조로 등극, 세제로 책봉한 뒤 다시 노론이 그의 병약함을 이유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때 소련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대리청정을 수차례 번복하였다가 노론의 대리청정 건의를 물리치고 진정을 하였다. 그 뒤 대리청정의 부당함을 극간하는 소론, 이광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일경의 탄핵으로 세제 대리청정의 발상자인 영의정 김창집, 자의정 이건명, 중추부판사 조태채, 중추부영사 이이명 등의 노론 4대신을 유배 보냈다. 또한 1722년 노련의 주도하에 경종을 배출시키려는 영모 사건이 소론 목고령의 고변으로 밝혀지자 유배 중인 노론 4대신을 사사한 뒤 노론의 핵심적인 인물 등을 숙청하였다. 이것이 신임사화이다. 이후 소론의 과격파인 김일경 중심의 정권은 노론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벌여서 그의 제4년 동안은 당쟁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이런 전국의 혼란과 비정한 살육의 정치는 경종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더구나 어머니의 죽음 등으로 경종은 화병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1724년 즉위 4년이 되던 해 그의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자리에 누운 지 단 며칠 만에 급사하고 말았다. 그의 사망을 두고 세간에는 개장을 먹고 독살되었다는 등 무수한 추측이 난무하였는데 영조에 이르러 경종의 사망에 대한 해명을 하기도 하였다. 능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의릉이다. 4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